안녕하세요. 오늘은 문 닥터스 아니고 1타 강사로 돌아온 문 티처스 박문수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여러분들 대입 수능 시험이나 입사 취직 시험에 꼭 나오지 아니요. 여러분들 필러 시술들을 첫 미용 시술로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럼 성형외과나 피부과 가셨을 때 누구한테 뭘 물어봐야 되는지, 나는 뭐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굉장히 과정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입술 필러 시술 과정 관련한 특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집중! 일단 뭐 전화 예약을 하던 카톡으로 예약을 하던 여러분들이 병원에 예약을 하시게 되면 병원에 날짜를 정해서 오시게 될 거예요. 처음에 뭘 하냐? 접수를 합니다. 접수라는 과정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적사항, 생년월일,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름이 누군지, 예약했던 사람인지 확인을 해서 병원 시스템에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병원에 왔다 라고 등록하는 게 이제 접수 과정이고, 그 다음에 로비로 가서 일단은 대기를 해요. 무슨 대기를 하냐? 뭘 하실지에 따라서 달렸는데 그거 관련해서 대기를 하시게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오셨으면 상담을 하기 위한 대기를 할 수도 있고, 리터치를 받으러 오셨으면 리터치를 준비하기 위한 대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오자마자 바로 딱 들어가면 참 좋지만 순서대로 여러분들을 불러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거 중요한데, 입술 필러로 이제 처음 받으러 오셨으니까 대기를 하면은 접수가 돼 있는 걸 아니까 상담 실장님들이 여러분들을 불러요. 일단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은지, 그게 여러분들한테 잘 맞는지, 필요한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예뻐지고 싶다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걸 하면은 더 예뻐질지 컨설팅도 해주고, 다른 시술 상담도 해주고, 금액 측정도 해주고, 이제 이렇게 상담을 시작을 한다. 근데 이 상담이 병원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실장님을 상담을 할 수가 있고요, 원장님 상담으로 바로 가는 병원이 있어요. 시간만 많으면 원장님이 상담을 다 합니다. 점점 많이 오시니까 시술할 시간도 부족한 거예요. 너무 밀려서. 그러다 보면 기본 체크 사항들을 대신 해주고자 이제 상담 실장님이라는 직업이 생겼다고 보면 되겠죠. 어쨌든 병원에 오시면은 실장님이나 원장님이나 상담을 통해서 뭘 할지, 뭘 하지 말지, 못하면 왜 못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 상담 과정을 여러분들이 거치게 돼요. 네, 질문이 있네요. 네. 원장님 상담은 필수인가요? 원장님 상담은 꼭 100% 필수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원장님 상담을 꼭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실장님하고 상담하시고 시술하시는 분이 80%가 넘고요, 원장님 상담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상담을 원장님하고 안 했더라도 시술실에서 만나서 상담실에서 상담하는 거에 준하는 만큼 디자인을 한번 또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술해드리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별로 없어요. 원장님 상담은 꼭 필수는 아니요. 접수도 하고 대기도 하고 상담 과정까지 왔는데 바로 시술하면 되냐? 여기서 시술을 못 할 수가 있어요. 왜 시술을 못하는 경우가 있냐? 첫 번째는 해도 효과가 없을 때. 나는 입술 필러를 받고 싶었는데 해도 내가 원하는 정도가 아니야. 그거를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드리거든요. 효과가 별로 없으면 저희가 시술을 추천드리진 않아요. 두 번째는 기존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면은 예전에 입술 필러를 맞았는데 그 필러가 조금 안 좋은 필러여가지고 녹여야 돼. 그럼 오늘 시술 못해요. 녹이는 것만 해야 돼요. 녹이면 또 일주일 좀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다양한 경우들 때문에 시술을 안 하는 경우가 있지만 시술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5분만 쉴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상담 후에 이제 시술을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시술하기로 결정했으면 일단 다시 접수했던 데스크로 가서 수납을 합니다. 결제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다시 조금 대기를 해요. 무슨 대기를 하냐? 사진 촬영 대기를 보통 합니다. 사진 촬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부분이에요. 사진 촬영을 왜 하냐? 안 하는 병원도 있긴 해요. 본인이 거부하면 안 하는 병원도 있긴 한데 저희 병원 기준으로는 사진 촬영을 거부하시면 아예 그냥 시술 자체를 안 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사진 촬영이 일종의 시술 전과 후를 비교하기 위한 시술 기록이에요. 시술 전에 이런 상태였고 시술 후에 이렇게 상태가 이렇게 변했는데 뭔가 부작용이 생겼을 수도 있고, 내가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고,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데 시술 때문에 생겼는지 아니면은 시술 때문에 생기지 않고 원래 갖고 있었던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료가 없으면. 그래서 시술 전 사진 촬영을 먼저 하시게 돼요. 이 시술 전 사진 촬영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거를 오케이 해주는 병원들은 어떤 동의서를 하나 쓰는데, 어떤 동의서를 쓰냐면 시술 후에 모양이 불만족이나 이상하거나 비대칭이나 부작용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을 병원에 표하지 않겠다라는 동의서를 작성해야지 사진 촬영을 안 하고 시술을 하세요. 사진 촬영하는 게 단순 진료 이미지로서 기록으로서 의미를 갖는 거지, 저희가 이걸 갖고 뭐 인터넷에 유포해서 이 사람이 필러 받았네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 가셔서 거부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꼭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진 촬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하냐? 마취 크림을 발라요. 왜 바르냐? 아프니까.
그냥 주사를 찌르면 아프니까 마취크림을 바르게 되고요. 마취크림을 바른 채로 대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마취크림 바른다고 바로 효과 나오는 거 아니고요. 최소한 30분 이상 저는 바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직접 주사를 맞아보면 30분 바른 거랑 15분 바른 거랑 통증 차이가 꽤 많이 나요. 그래서 최소 시간을 이제 30분 정도로 잡고요. 근데 이제 별로 안 아픈 보톡스 시술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짧게 해드리기도 해요. 이제 입술 필러 기준으로는 이제 최소한 30분 이상 마취크림을 바르시는 거를 저희는 추천드립니다. 저희 생각이에요. 마취크림 느낌이 어때요? 질문이 많으시네요. 오늘 질문이 굉장히 많은 모범 학생이신데, 네. 마취크림은 크림 바른 거니까 뭐 찐득찐득하게 이렇게 발라놓는데 마취 성분이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되면서 피부가 내 살이 아닌 것 같이 얼얼하게 그런 느낌이 점점 들면서 마취가 되는 거고요. 내 살이 아닌 것 같으니까 나중에 이제 찔러도 통증이 없는 거고,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저기 졸고 계신 여러분들 깨워주세요. 진짜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이거 중요한데. 자, 대망의 시술을 하시게 됩니다. 시술실로 여러분들이 이동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시술 준비들을 막 해요. 시술 준비를 하고 원장님을 불러옵니다. 그럼 원장님이 딴 데서 시술하다고 마치고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면 여러분과 드디어 처음 만나는 상황이 오죠. 상담 실장님하고 상담하면서 시술 차트를 만들어 놨을 거예요.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원했던 것들이 막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고민이 뭐였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막 내용이 써 있어요. 그거를 원장님이 보고 환자분한테 물어봐요. 이런 거가 되고 싶었었어요. 지금 요렇게 될 것 같은데 요 정도 괜찮아요? 환자분한테 디자인을 먼저 해드려요. 모양은 요 정도가 나올 것 같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마취 크림을 발랐는데 마취 주사를 한 번 더 해요. 왜 그러냐면은 시술할 때 조금이라도 덜 아프라고 이중 마취를 하는 거예요. 마취 크림만 갖고 통증이 그래도 예민한 분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필러를 개봉해서 시술을 쭉 해드립니다. 필러 시술이 진행이 되고요. 평균적으로 한 15분 정도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시술을 하다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모양을 보여드리고 여기서 뭐 더 하고 싶은 부분들 아니면은 지금 상태가 어떤지 괜찮은지 모양은 마음에 드는지 그런 것들을 마지막 모양을 체크를 하고 원장님이 고생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갑니다. 가시면 여러분들은 시술이 끝났고 마무리 정리를 좀 해드려요. 여러분들 막 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자꾸 만져보거든요. 그러면은 손에 세균이 있어서 염증이 막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방지하고자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는 연고를 입술에 발라드리는데 그게 이제 반짝반짝하니까 예뻐서 좋아하시긴 하는데 예쁘게 가세요 하고 포장하는 게 아니라 염증 생기지 말고 덧나지 말라고. 마무리하고 집에 갈까요? 아니요. 끝나지 않았어요. 사진 촬영을 해요. 이번에는 시술 후의 모양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사진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전체 사진 촬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접수했었던 데스크로 가서 예약을 잡아요. 무슨 예약을 잡냐? 리터치. 저희는 입술 필러가 리터치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리터치를 해야지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마무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리터치 예약을 2주 내로 한번 다시 잡고 가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가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모습이 헝클어졌어 그러면은 파우더룸에 가서 옷 매무새나 뭐 얼굴 화장이나 정돈을 조금 하시고 집에 가십니다. 이거 중요한데 꼭 까먹으시는 게 처방전을 들고 집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어디서나 웬만하면 먹을 수 있는 약을 구성을 해놓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이 없다고 처방을 안 내주는 약국들이 있어요. 모든 약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약국마다 근처에 있는 병원들이 많이 처방을 하는 약들 위주로 구비를 해놓지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잘 쓰는 약을 서울에 있는 약국이 다 갖고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웬만하면은 시술받은 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에 가셔야 편하게 약을 사시고 집에 가실 수가 있다.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이제 입술 필러 시술 과정에 대한 특강 시간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그때 여러분 어렵지 않게 잘 받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티처스 박문수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